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내일 대명에너지의 수익 예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 분석과 공모 내용부터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명에서 느껴지듯이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의 사업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 관리까지 직접 수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회사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사업 개발부터 운영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을 한다는 부분인데 국내에 이렇게 개발부터 운영까지 하는 회사가 없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각 프로세스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계측기 설치라고 되어 있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 있는 부지 선정이 중요하죠. 자연자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곳인가? 이 부지 선정을 위해서 여러 장비를 통한 지형 데이터를 우선 취득하고 분석하고요. 특히 풍력 발전의 경우에 풍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계측기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다음, 계측기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소의 사전 설계를 실시하고요. 이걸 통해서 발전 사업의 허가, 그리고 단지 인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전 단지를 조성하려면 대규모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명에너지가 각 발전 단지 프로젝트별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런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프로젝트의 성과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자, 이제 이렇게 자금까지 만들어졌으면 공사에 들어가야겠죠. 이때 특수목적법인이 대명에너지하고 EPC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는 설계부터 부품 소재와 조달, 그리고 공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전 단지를 다 조성했다, 건설을 했다. 그러면 발전소 운영이 필요하잖아요. 유지 보수나 관리나 이런 것들. 요것 또한 대명에너지가 맡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수목적법인은 발전소를 돌려서 생산한 전력과 REC라는 것을 판매합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판매해서 매출이 발생하면요. 대명에너지의 배당 형태로 지급을 하게 돼요. 특수목적법인이. 왜냐하면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에 대명에너지가 일정 지분을 출자하거든요. 네, 투자한다는 소리죠. 이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요게 대명에너지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근데 뭔가 그 사이에 특수목적 법인이 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특수목적 법인 SPC의 사업 구조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먼저 프로젝트별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영위할 특수목적 법인 SPC를 설립하게 됩니다. 영암 태양광 발전단지라고 하면 그에 맞는 특수목적 법인, 또 다른 곳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면 그에 맞는 SPC. 이때 SPC는 대명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자의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대명 에너지는 그렇다고 치고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의무자는 왜 투자를 하느냐? 이 공급 의무자들은 발전 공기업들이 포함이 되고요.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활용해서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인증서가 필요해요.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REC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REC 기준을 맞추려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비용을 막대하게 들여서 막 지을 수는 없으니까 신재생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운영자들로부터 REC를 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SPC와 공급 인증서 고정 계약을 맺어요. 우리가 20년 동안 REC를 사겠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을 산다는 의미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김에 출자를 통해서 투자까지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SPC가 설립이 되고 나면요. 대명에너지가 단지 개발과 인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계측기를 통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또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는 역할까지도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인허가가 떨어지면 SPC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앞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와 20년 동안 REC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가 되거든요. 이 SPC가. 이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는 겁니다.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발전단지 건설을 위해서 대명에너지와 EPC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 조성 후에는 또 발전소 운영과 업무 위탁 계약을 대명에너지와 또 체결을 하게 되고요. SPC와 대명에너지가 계약을 통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SPC는 이 발전소를 돌려서 얻은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를 발급받아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 20년간 계약을 체결한 그 공급 의무자에게 REC를 판매합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출자자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예요. 이때 대명에너지가 배당금을 받게 되겠죠. 한 번 더 들으니까 흐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명에너지는 이렇게 발전단지의 개발부터 발전단지 조성, 그리고 발전단지 운영, 그리고 20년 뒤에는 리파워링이라고 해서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까지 이렇게 발전 사업 전 영역에 걸쳐서 가치 사슬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크게 EPC, 공사 부문 매출이 있고요. O&M, 운영, 관리,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의 약자예요. O&M이나 인허가 대관 업무, 설계, 검토, 사무 업무를 통해서 발생하는 용역 매출이 있고요. 마지막 SPC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발전 수익이 있습니다. SPC가 전력과 REC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투자한 지분만큼 배당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21년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사 부문입니다. EPC. 근데 앞으로 발전소가 계속 더 조성이 되면요. O&M이나 발전 수익도 증가하겠죠. 그렇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대명에너지의 경쟁력을 얘기하자면 우선 민간 발전사로는 풍력 발전 사업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1위는 한국동서발전, 2위는 한국남부발전, 그 뒤를 바로 대명에너지가 잇고 있는데 사실 워낙 다수의 민간 발전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시장이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기업 계열사인 GS 풍력발전이나 SK D&D보다도 단지 수와 설치량이 앞선다는 거. 그만큼 인허가 단계에서 민원 해결 능력이 좋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 능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이 자체도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요. 아무래도 자연자원을 쓰다 보니까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존재하는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왼쪽은 대명에너지가 현재까지 조성을 완료한 발전단지들이고요. 대표적인 게 영암 태양광 발전단지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풍향 계측기를 이미 설치해둔 사이트가 15개소가 있어요. 이 계측기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소의 사전 설계를 실시하고 발전 사업 허가, 인허가를 취득하게 되는데 현재 발전 사업 허가가 떨어진 부지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규 발전소 개발을 통해 수익 확보가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대명에너지는 계측기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전기를 개념 설계하는 데까지 회사만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사이팅 기술을 확보해서 최적의 위치 선정과 또 발전 기간의 이격거리 산정이 미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장이나 에러 없는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발전소의 가동 시간이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주 잔고를 봐도 21년 3분기 말 기준 공사 부문의 잔고는 1203억 원 정도, 용역 부문은 766억 원 정도, 합치면 약 2천억 원 가량의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22년에 신규로 진행이 예상되는 3건의 발전 공사까지 감안을 하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 확보는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해상 풍력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가상 발전소, 그린 수소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모자금 사용 목적을 보시면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그리고 해상풍력, O&M 관련사의 지분 인수 이런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 SPC 지분 취득이에요. 특수 관계자인 대명 GEC가 보유하고 있는 몇몇 발전 단지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야 운영 수익, 발전 수입, 그리고 사업기간 끝나면 리파워링 진행에 대한 추가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게 이 지분 인수의 이유인데, 근데 결국에 생각해보면 공모자금의 대부분이 대명 GEC로 들어가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특수관계자 대명 GEC. 이를 통해서 앞으로 대명에너지가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기는 하겠지만 뭔가 약간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회사 발전에 쓰인다기보다는 관계사로 돈이 흘러가게 된다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SPC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지분 출자 정도와 지배력에 따라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각각의 SPC들이요. 그래서 이 SPC의 실적과 재무 상태가 대명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PC들은 발전 매출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계속 손실을 인식한다고 하니까 대명 에너지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매출이 발생하고 나면 지분법 이익에 따라서 지분율만큼 수익이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SPC가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명 에너지가 추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 기업인 오스테드가 국내 시장에도 진출을 했다는 것 또한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대명 에너지가 하려는 게 해상풍력 발전과 수소 쪽인데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실적 볼게요. 20년과 21년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면 좋아요. 좋은데 2020년에 실적이 크게 상향된 이유가 19년부터 20년까지 회사가 영암 태양광 발전 건설을 진행했는데요. 19년에는 해당 SPC가 종속회사로 분류가 되면서 관련 공사 손익이 내부 거래 제거에 의해서 모두 제거됐어요. 근데 20년에 공급 의무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가 지분을 추가로 출자를 하면서 이 공동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고요. 다시 공사 손익이 인식이 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즉, SPC가 종속기업으로 인식이 되냐,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으로 인식이 되냐에 따라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그 자체가 좀 불확실성을 초래하니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보면 업종 평균 대비해서 아주 나쁘진 않은데요. 19년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19년 종속기업인 영암 태양광 발전 SPC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모두 인식이 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 종속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냐? SPC들은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다 내부자 거래에 의해서 공사 손익도 앞으로 미인식될 위험이 있는 거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게 되면 부채 비율이 악화될 위험도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공급 의무자의 지분이 앞으로도 추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요. 어쨌든 실적이 이런 요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총 45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25,000원에서 29,000원 제시했고요. 밴드 상단 기준의 공모 금액은 약 1,3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5,153억 원 정도. 청약은 3일부터 4일까지, 주말이 껴서 환불은 4일이 소요되고요. 상장은 3월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했어요. 자, 이번 공모는 신주모진 61.6%, 구주 매출 38.4%로 진행이 되거든요. 구주 매출의 비중이 조금 높죠? 기존 주주가 이번 IPO를 통해 보유 지분 일부를 판다는 소리고 그만큼 회사 발전을 위해서 자금이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주 매출은 보통 부정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럼 구주 매출을 통해서 주식을 파는 대명에너지의 주체가 누구냐? 서종현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어머니 남양자 씨예요. 대표 일가가 공모를 통해서 지분을 판다니 당연히 좋게 볼 수가 없죠. 서 대표가 이번 공모를 통해서 밴드 상단 기준으로 약 305억 원을 챙기게 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저도 검색을 해보다가 기사를 보고 찾았는데요.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종현 대표의 아버지, 즉 대명에너지 전 서기섭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서 회장의 지분 15%가 전량 서 대표에게 상속이 됐고요. 이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하면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대 정도가 됩니다. 이번 구주 매출을 통해 서 대표가 손에 쥐게 되는 규모하고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상속세 마련 차원에서 구주 매출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남양자씨는 왜 팔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분명히 아쉽죠. 공모 자금이 개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도 최대 주주. 다음,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주식수는 비율로 25.32%, 기존 주주의 비율은 없고요. 공모 주식수만큼만 상장일에 바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을 영위하는 회사 중에 발전소 개발, 건설, 운영을 모두 다루는 회사 위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비교 기업을.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해외 기업들만 선정이 됐고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막 55조, 85조 이래요. 이게 규모가 맞나 싶은데 그래도 평균 PER을 계산했을 때 28.68배면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풍력 섹터들의 업종퍼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물론 풍력 기자재 기업들과 이 대명에너지처럼 개발, 운영하는 업체들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자, 아무튼 근데 더 의문이 드는 건 퍼 말고 EV 에비타도 가치평가에 활용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퍼를 적용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3808원인데 EV 에비타를 적용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44,485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졌죠. 이 둘의 평균치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계산했는데 결국 EV 에비타를 포함시킴으로써 공모가는 높아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EV 에비타를 활용한 이유는 그 SPC 때문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한 지분법 손익을 제외하고 계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퍼 대비해서 가격은 높아졌다는 거. 하지만 공모가 상단의 시가총액과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대명에너지의 퍼는 26.98배. 그렇다면 생각보다 그냥 무난하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하자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다루는 기업이니까 세계적인 탄소 중립 추세 그리고 ESG 경영 트렌드에 적합한 회사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 개발부터 운영까지 수행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면서 민간 발전소 풍력 발전단지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유통 물량이 25.32%로 낮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SPC로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분류에 따라서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구주 매출 38.4%, 서종현 대표의 상속세 마련이 목적인 것 같다는 부분, 그리고 공모자금의 대부분이 대명 GEC로 귀속이 된다는 부분, 또 유통가능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 약간 무거운 종목이라는 부분, EV 에비타로 인해서 공모가가 좀 높아진 경향이 있다는 부분, 이런 거는 단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눈에 보여서 수익 예측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 건데요. 물량이 조금 많아서 다행인가 싶었는데 2개 증권사가 나눠 갖는 바람에 수익 예측이 무난하게 나오면 균등은 두 증권사 모두 한 주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청약 수수료는 둘 다 2,000원 있고요.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일의 개설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소형 종목에 비해서 두 증권사 모두 조금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선 내일 이제 수익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최종 판단은 내일 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익 예측 결과가 무난하게만 나와준다면 대명에너지의 주당 단가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총 배정 물량이 100만 주 이상이라서 경쟁률도 완전히 소형 종목보다는 조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대 수익금은 꼭 따상을 가지 않는다고 해도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예측 결과가 어느 정도 좋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